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CPI 발표를 앞둔 채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홀로 상승하면서 어제는 또 하루 반짝 랠리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기도 했죠.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뉴욕장을 방어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뉴욕 증시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영향이 미치기도 했습니다. 주요 대형주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따른 해석도 분분한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확인해 보시죠. 어제 출발 전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내용, 미국에서 반도체, 빅테크의 랠리 등의 호재가 많았었죠. 그런데 마치 어제는 삼성전자가 초를 친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락의 영향으로 결국 0.26% 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QT 종료 기대감과 함께 국내 수급이 좀 맞서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 기관 매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엔비디아발 반도체 호재와 삼성전자 실적 실망이 치열하게 싸웠던 날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중국향 AI 칩을 양산하겠다라는 소식과 새로운 GPU 3종을 공개했던 소식이 힘이 되어줬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향 종목군들 상승 탄력 괜찮았고요. 온디바이스 AI CES 2024와 기대감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실망 대신 반도체 중소형주나 SK 하이닉스로 관심이 좀 더 집중됐던 어제였습니다. 다만 반도체 중소형주 종목들도 일부 상승폭을 빠르게 축소하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삼성전자의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 예상치 대비 부진하면서 실망감을 좀 크게 알려줬죠. 삼성전자가 지수 하락에, 코스피 하락에 기여한 게 12.9포인트입니다. 어제 지수가 한 6포인트 내렸으니까 결국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본다면 다른 쪽은 괜찮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1.5%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죠. 그 밖에는 사우디가 가격을 낮춘다라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고 유가 하락에 반응하며 유틸리티나 항공 쪽이 올랐죠. 비전 프로 출시 일정 공개로 인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올랐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바이오텍을 M&A하는 빅파마가 많았다라는 소식 어제 전달드렸었는데 국내에서도 제약바이오, 유전자 가위 그리고 의료 AI 쪽이 반응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불가피하다 등의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아무래도 디데이가 임박했다 보니까 코인 관련한 쪽 종목들도 시세가 있었네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감이 있긴 했으나 그래도 곳곳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다음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하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민감도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었던 시세가 시장에 연출됐죠. 하나증권에서 이걸 꼬집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는 실적과 주가 연동성 역사적으로 가장 낮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유는 금리 하락과 위험 선호에 베팅하고 개인 수급이 확대되고 반도체 쪽의 실적 기대, 그로 인한 수급 스펀지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에서야 4분기 실적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가이던스 등이 주식의 반영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이 상향 조정되는 쪽은 반도체 건설, 제약바이오, 기계화학, 택배, 방산을 꼽았고요. 실적 추정이 하향되고 있는 쪽은 해운철강, 디스플레이 상사, 2차 전지, 자동차, 게임, 항공 등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낸 아이디어는 실적이 상향되는 쪽에서 작년에 기관 수급 유입이 강하지 않았던 쪽, 그러니까 기관이 수급을 채워놓은 것들, 그것은 언제나 또 차익 실현에 압박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아닌 것, 고평가되지 않은 종목 내에서
찾아보자 얘기합니다. 이것의 교집합을 한번 찾아야 되는 거겠죠. 지금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인해 실적 민감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상에 부합하거나 혹은 예상 이상의 실적을 내놓을 경우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을 부여해 줄 것이다라는 점 한번 염두에 두면서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있는 쪽이 어디인가를 지금은 고민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넘겨보시죠. 삼성전자 실적 봐야겠죠. 매출 67조, 영업이익 2조 8천억 원 나왔습니다. 컨센 대비해서 모두 다 부진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로 받아들였습니다. 각 사업 부분을 들여다봤을 때 반도체, 디스플레이 혹은 MX 네트워크나 VD 가전, 하만 쪽을 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은 결국 반도체 쪽과 가전 쪽의 부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내에서 메모리 쪽은 괜찮았는데 비메모리 쪽에서 생각보다 나빴다라는 겁니다. 메모리는 재고 축적 수요가 있었고 D램 쪽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낸드 쪽도 개선되고 있으니 좋아질 거야 라는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 데이터고 이제 1월 말에 확정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비메모리 쪽은 전방의 세트 수요 부진으로 따라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출하량과 ASP 이제 증가하고 적자폭이 줄어들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메모리가 아쉬웠다. 그래서 시장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고요. 메모리 쪽 괜찮았잖아. 그리고 1분기 비수기를 지나면 좋아질 거야 라는 증권가 의견들이 좀 충돌하고 있긴 한데 압도적으로는 증권가 의견은 굉장히 좋은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팔은 2분기의 개선을 기대한다라는 게 전반적인 뉘앙스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쏟아진 증권사 보고서들 간략하게만 이제 축약을 해본 건데요. 미래에셋에서 목표 주가를 가장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10만 5천 원. D램이 본격 흑자를 기록할 것이고 올해 나올 S24 출시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조금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감산 효과로 가격이 반등하고 수익성 개선이 잇따를 거다라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메모리 쪽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쪽도 가전이나 세트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거죠. 목표가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SK증권에서는 1분기 비수기에 진입하게 된다. 단기 출하 부진 가능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떨어질 때쯤에 접근해보자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BNK도 마찬가지죠. 7만 원 부근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전략을 세우자라는 의견입니다. 명확하게 실적은 컨센 대비 부진했으나 또 명확한 것은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쪽의 실적이. 그러니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는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죠. 또 대형사 중에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나왔죠. 지난해 전체로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연간 매출 33조, 영업이익 2조 돌파하면서 3년 연속 고속 성장이었는데 4분기로 봤을 때는 아쉬운 실적이었다라는 평입니다. 컨센 대비 영업이익은 무려 44%나 하회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형 전지와 자동차 부분 매출과 수익성이 부진했다라는 평이고요. 유럽과 중국 등의 자동차,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꼽기도 했습니다. AMPC에서 들어온 보조금을 제외하고 본다면 영업이익이 881억 원 정도로 4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다라는 코멘트입니다. 삼성증권에서는 24년도 실적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목표가는 기존의 가격 그대로 5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이 가격만 돼도 지금의 자리에서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건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시각도 잠시 후에 전략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가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의 상승이 온데간데 없이 일단 보합권에서
약보합,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영향에 실적을 좀 다시 봐야 되는가 기술주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의 RT, 반도체 쪽에 탄력 둔화가 조금 있었고요. 세계은행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또 낮췄다라는 점, JP모건에서 악재가 너무 많다, 인플레 전쟁 과매수, 그래서 주가 하락할 거야. 조금 증권사에서 비관적인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는 느낌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CPI 경계감에 또 4%대 지속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도 부담이 됐죠. 그래서 뉴욕장은 그 내용들을 좀 소화하며 다우와 S&P 500은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그래도 엔비디아, 아마존이 방어해주면서 겨우겨우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랙록이 이런 경고를 했어요. 미국과 유럽 국가 등에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지출이 너무나 많다.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은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내용이지 싶습니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한 속보가 날아와서 깜짝 놀라서 준비하다가 막 자료를 수정하고 있었는데 또 잠시 후에는 그것이 루머였다라는 내용이 날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승인 속보만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꼭 이것이 루머였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어찌됐건 이 승인에 대한 결정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련한 기대가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든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체크하시고요. 엔비디아는 또다시 좋은 시세를 보여줬죠. 새로운 칩과 디지털 헬스케어, AI 헬스케어 쪽에 대한 강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또 나름 호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추가 상승 기록했고요. 시티에서 올해 탑픽으로 아마존을 꼽았네요. 그러면서 아마존이 1.5% 상승, 테슬라는 2% 하락했습니다. 운행 가능 거리 하향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떨어졌습니다. 자, 시장의 지수를 보시면, 이제 시세를 보시면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쪽 괜찮았고 테슬라 쪽 부진했고 나머지는 중립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영향으로 전체적인 IT 쪽 기술주의 탄력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EU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반독점 위반 혐의를 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이 내용도 참고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헬스케어 쪽이요. 사실 엔비디아가 헬스케어 쪽에 강한 욕망을 드러낸 것은 꽤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의료기기용 플랫폼인 클라라를 2018년도에 공개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의료 이머징 플랫폼, 의료기기용 데이터 처리 플랫폼, 혹은 신약 개발 플랫폼, 개론 유전자 분석 플랫폼 이렇게 플랫폼을 마련을 해뒀었고요. 그것을 다른 개인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바이오니모 플랫폼을 공개했고 그 밖에 관련한 기업들에 투자를 해왔었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서 추가 상업 에 대한 의욕을 갖춰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암젠과 파트너십 이슈를 터뜨린 겁니다. 이것으로 인간 유전체 데이터로 본인들의 영역을 확장할 의지를 반영시켰죠. 결국 엔비디아가 AR 헬스케어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 관련한 투자나 M&A가 이쪽 업계에서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와 AI가 만났을 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분야는 각각 이렇게 나뉘겠죠. AI 의료 이미지 처리로 진단 보조를 한다던가 AI 신약 개발 쪽이라던가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것은 당연히 AI 의료 이미지 처리 진단 보조 쪽이었죠. 루닛, 코어라인 소프트, 뷰노, 딥노이드, 그리고 어제 상승했던 JLK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AI 신약 개발 쪽 종목들은 JW 중해제약, 파로사이바이오, 신테크 바이오 등등이 있을 거고요. 관련해서 이런 엔비디아의 흐름이 이쪽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를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AI 의료에는 추가된 소식이 국내에서도 하나 있는데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결제 산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올리는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오랜만에 결제주 얘기를 보고서에서 마주한 것 같아요. 중국 이커머스가 엄청난 성공을 보여주고 있는 올해, 지난해부터 흐름이죠.
국내 이커머스 쪽은 성숙기인데 중국 온라인 쇼핑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해외 직구하는 게 거의 다 중국 거로 비중이 잡힐 만큼 엄청난 인기라고 하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곧장 쇼핑이 가능하게끔 시스템화 됐습니다. 카페24와 협업해서 한국에 진출한 거고요. 인스타 공동구매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크리에이터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이들이 엄청난 구매를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NH투자는 지금 이 모멘텀들을 봤을 때 결제주를 주목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직구 가맹점 수요 확대로 인해서 NHN KCP에 대해서 목표가를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당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외 가맹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OTT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그로 인한 결제 데이터도 넣어놨네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12,000원에서 1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카페24 자사몰 주요 PG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튜브 쇼핑이 늘어난다면 그로 인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충성 고객으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확장될 것이다 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으로 인해서 결제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나왔다라는 것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중국 이커머스 열풍이 단발성으로 끝나서 뭐 한 6개월 이렇게 가고 말지 아니면 더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선 지속 체크가 필요합니다. 환율이나 퀄리티나 배송 문제 등이 잘 마무리가 되는지 혹은 보완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즘 젊은 층에서는 마치 소비를 게임처럼 여기는 형태도 있다라고 하네요. 싼 거를 다량으로 잘 사는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듯이 가성비 소비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 이커머스 쪽이 소비 선택지로 부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열풍이 계속 이어질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결제 산업에 대한 얘기고 박앵커의 새벽신문 오늘 주제가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어제 이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것은 친환경 연료 산업에 대한 모멘텀을 불러일으킵니다. 바이오 연료라는 것은 화석 연료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미생물이라던가 혹은 동물 혹은 식물에서 연료를 추출하게 되는 거죠. 액체, 기체 등의 형태로요. 액체, 기체 등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석유 제품과 유사한 형태고 기존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연료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었는데요. 물론 아직 갈 길들은 남아 있겠죠.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쪽 JC케미칼, DS단석, 정유사에서도 진출해 있고요. 애경케미칼, 에코바이오, GNC에너지 이 중에서 일부는 어제 시간에서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메시지에 AI를 탑재한다라는 소식과 소니 혼다 모빌리티에 MS 협력이 들어갔다. 생성형 AI가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것에 AI가 탑재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관련해서 이 정도 추려놨어요. 또 다른 뉴스로는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7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료 AI 임상시험 식약처 승인 없이 실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AI 시장에 대한 야욕,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야욕과 연결지어서 이 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닛, 뷰노, JLK인데 베이LK로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제가 항상 급하게 타자를 치다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오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공식적인 투자 자산으로 제도권 편입이 되며 투자 수요를 끌어올 수도 있겠죠. 반면에 또 ETF 승인 재료가 이미 가격에 선반영됐다라고 시장이 판단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이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시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바나듐 배터리 얘기가 나오면서 바나듐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는데요. 큰 종목으로는 롯데케미칼 등이 거론되고요. 코센이나 하나솔루션, 그 밖에는 히토류 쪽입니다. 이런 쪽 뉴스는 일단은 단순 테마로 좀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시장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 점검을 해봤고요. 섹터 뉴스로 들어가 보죠. 네, 어제 시장에서 정말 강했던 섹터가 오랜만에 메타버스였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담아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애플의 주가는 작년 12월 14일에 198달러까지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14거래일 중에서 11거래일 정도 하락했습니다. 물론 오늘 간밤에도 소폭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5거래일 내내 6% 정도 빠진 상황에서 1월 8일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반가운 상승이기도 했었죠. 애플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플이 애플했다라는 거 볼 수 있는 1월 8일이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이날에 혼합 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의 출시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선 주문이 가능하고 2월 2일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매장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상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우리가 예상했던 3,499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460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애플 워치 이후에 거의 9년 만에 나온 신제품이기도 하고 워낙에 애플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기들을 많이 모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살 수도 있다, 이런 관심도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스키 탈 때 고글 같이 생겼는데 4K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양쪽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를 낮출 수가 있고요. 손 동작을 간단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팀 쿡 애플 CEO는 이제 드디어 공간 컴퓨팅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 컴퓨팅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나온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애플이 CES에 참석을 하지 않는 근데 CES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CES 쪽에 쏠려있는 관심을 뺏으려고 일부러 좀 간사하게 이날 발표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먼저 이쪽 시장이죠. 혼합현실 헤드셋에 뛰어들었던 메타 같은 경우에 퀘스트3를 포함해서 메타버스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에서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데 애플도 마찬가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UBS 측에서는 비전 프로의 수익도 약 14억 달러 정도의 그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우선은 올해 출하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이슈가 나오면서 CES까지 같이 맞물려가며 메타버스 관련주에게는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 드렸던 이 혼합현실 XR 헤드셋에 대해서 정말 많은 대기업들이 작년부터 뛰어들었었는데요. 여기서 올해 과연 어떤 쪽이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애플 같은 경우 2월 2일에 비전 프로 출시하겠다 밝힌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애플 관련해서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LG 이노텍이나 더구전자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가칭이죠. 갤럭시 글래스의 출시를 좀 앞당긴 상황입니다. 전장이나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범용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상황이고요. 3D 안경이나 VR 헤드셋, VR 고글, VR 안경, 스마트 글라스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LG전자 쪽에서도 메타와 협업해서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AR, VR 헤드셋 시장의 규모는 2022년 대비해서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22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으로 이게 또 연결이 됐어요. 이쪽 성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 건데 기존의 CES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온디바이스 AI까지 더해졌습니다. 2023년에는 CES에서 핵심 화두가 메타버스였고 올해는 단연 AI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한 번 더 좀 불을 받은 거죠.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되면서 XR이나 VR 같은 메타버스 테마가 어제 강하게 시세를 줬습니다. 4x4는 특히 CES 2024 에서 혁신상을 받은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자이언트 스텝 어제 저희 돌파 매매 시간에 박종현 위원의 추천주였는데 28%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수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MP와 위즈윅 스튜디오도 같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스코넥 같은 경우에도 메타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XR 게임의 출시 일정을 좀 확정했다라는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강한 모습, 맥스트부터 버넥트, 덱스터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CES 2024에서도 역시 메타버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K-메타버스 공동관을 마련을 했고요. 국내 메타버스나 XR 기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10개사 정도가 AI부터 공간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등 여러 가지 부분과 기술 융합 메타버스 XR 제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3개 기업은 CES 2024에서 혁신상의 수상이 확정됐다라고 합니다.
앞서 포바이퍼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이슈인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CS2024에 이제 와서 가장 먼저 발길을 찾은 곳이 바로 지멘스 CEO의 기조연설이었다고 합니다. 지멘스라고 하면 글로벌 인프라 산업 관련된 회사인데 여기서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 사실 12월부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세에도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요. CES를 주최를 하는 미국의 소비자기술협회에서도 메타버스는 향후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CES를 통해서 다양한 AR이나 VR 기기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장의 개화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게임이나 미디어, 엔터, 교육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우주, 방산 쪽까지 여러 산업에 걸쳐져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연평균으로는 40%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2030년에는 무려 1,230조 원까지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12월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는 다른 이슈도 있었지만 30%가량 상승세 보였고요. 스코넥부터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등등의 종목들 10에서 20% 내외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1월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AR이나 VR 관련주들 앞서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한 모멘텀도 있었죠. 뉴프렉스부터 SNU 그리고 선익시스템, 나무가, APS 홀딩스, LG 이노텍까지 강한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1월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지 궁금해집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에게 다시 한번 불이 붙었어요. 그동안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쪽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게 CES라던가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있는지 옥석 가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메타버스 기술이 채 녹립기 전에 시장에서 조금 소환했던 느낌이었는데 그 사이에 기술들이 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와 함께 관련한 기술들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죠. 시장에 대한 그리고 섹터 종목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종목 전략 챙겨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은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시작했다가 엔비디아의 힘이 삼성전자 실적의 실망으로 살짝 좀 꺾였습니다. 그래도 뭐 반도체 쪽 삼성전자 제외하면 괜찮았었고요. 올라가는 뭐 테마나 섹터는 여전히 많이 보였어요.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어제 국내 시장은 정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에 금융투자발 매도 우려 이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미국 증시가 사실 어제 반영된 증시가 나스닥이 2%가 넘게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실적보다는 그 흐름을 리스크온 분위기의 흐름을 조금 더 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장중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 삼성전자 장전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서 이거 정말 반도체 회복 빨리 되는 거 맞아. 이런 우려감들이 좀 시장을 자극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순 매도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코스닥 증시의 반등과 방금 말씀 주셨던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라든지 아니면은 애플의 비전 프로발 관련된 주요 테마주들의 상승으로 성장주들 그리고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주가
상승은 여전히 유지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수급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한 재료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목요일 금통위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반영될 미국의 CPI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 속에서는 너무 급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전략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번 주는 이벤트가 많은 주간입니다.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CES, 그리고 CPI, 국내도 만기일, 금통위 등이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방향 베팅을 하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느긋한 마음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의견 주셨네요. 그래도 시장에 대한 긍정의 시각은 여전히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자, 종목들 섹터에 대한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증권사 보고서 중에 결제 산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올리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혹은 유튜브 쇼핑 등으로 인해서 결제가 잦아질 것이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뭐 작년 말부터였죠. 아무래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 시즌이 겹치면서 중국의 이제 직구 수요의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나눴고 그 부분에 따라 사실 가장 세게 올라온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CJ 대한통운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유튜브 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틱톡 같은 경우도 지금 틱톡 라이브를 통해서 커머스에 대한 집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커머스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와 연계된 결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제 온라인 시장에 대한 온라인 커머스 쪽에 대한 시장의 성장률이 2, 3년, 3, 4년 전처럼 굉장히 강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냐. 이것은 좀 고민이 필요해요.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이커머스 결제 비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제 산업, 온라인 커머스 이러면 굉장히 성장 산업 같지만은 사실 결제 관련주들의 실적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장 산업으로 대두되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러한 쪽에서 몇몇 개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해외 결제 쪽에 여러 가지 외환 관련된 라이센스를 보유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언급드렸던 알리 쪽과의 결합 속에서 대두될 수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에 뭐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반등이 나왔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결제 산업과 함께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뭐 온라인 커머스 기업 이런 쪽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물론 이제 상장사는 아니지만은 상장을 할 거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는 혹시 관전 종목 없으세요? 헥터 파이낸셜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좀 관심 권역에 있고요. 그 외에 전통적인 결제주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이슈가 있다고 해서 크게 실적 성장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질문을 추가한 건데도 어쩜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주시는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 이어가도록 할게요. 시장이 실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수급이 조금 우세하긴 합니다만 수급에서 실적으로 시선이 조금 가고 있다면 지금 나온 대형주들은 워낙 섹터를 대표하는 주자들이니까 저희가 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삼성전자 실적 증권사 국고, 뭐 차장님 소속 계시는 한국투자도 그렇고요. 메모리 쪽 실적은 좋았다라는 점에서 계속 긍정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메모리 쪽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한 1.2조 원 정도 적자. 제가 어제 이제 증권사들이 발표한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 보고서들을 거의 다 이제 훑어봤는데요. 네. 거의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메모리 쪽의 적자는 1.2조 원 정도, 1.1에서 1.2조 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 LSI 쪽과 파운드리 쪽에서 1조 원 정도 적자를 추정을 하면서 전체 DS 사업부는 2.2조 원 정도의 적자를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메모리를 나눠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디램은 흑자, 낸드는 적자기 때문에 전체가 적자가 나온 것이고. 그런데 낸드는 적자를 축소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초점을 두던데요. 그렇죠. 지난 2분기에 제 기억에는 아마 영업
이익률 마이너스 60%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 만들면 60원 적자가 나온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적자 폭이 네. 낸드 쪽에서 나왔고, 지난 3분기에 영업 이익률이 마이너스 30%대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4분기에는 이 부분이 더 줄어들었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뭐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은,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CES에서 부사장이 연설을 하면서 디램 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수요가 좋은 쪽에 탄력적인 공급 증가를 언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낸드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수적인 생산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낸드 쪽의 시황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메모리 쪽의 방향성은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장이 원했었던 메모리의 반등 속도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 그리고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전반적인 이제 이 카테고리 내에서 가장 늦게 실적이 안 좋아졌었던 섹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등의 시점 자체도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세트 쪽의 판매 수요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저점 부근에서 회복한다라는 방향성의 인식을 확인은 맞지만은 그 속도의 우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밀린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이제 방금 말씀 주셨듯이 방향성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을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하나 딱 점검을 해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번 4분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1분기에 이렇게 물량을 많이 늘리는 전략들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가격이 생각보다 못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하량에 대한 흐름만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보다는 거의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속도에 대한 우려를 좀 자극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략 주셨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일단 전체 연간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평인데 4분기는 컨센을 하회한 것, 이것은 뭐 연초 대비 갈수록 이제 하반기에 전기차 수요 둔화 이슈가 있었던 지난해 흐름과 조금 실적이 맞물려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을 자극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발표된 실적 역시 뭐 사업부별 실적을 뭐 추정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소형전지 그리고 자동차용 대형전지 모두 다 QOQ 대비해서 실적이 거의 90%씩 감익이 됐습니다. 소형전지라고 하면 스마트폰 이런 쪽에 들어간 전지. 그런 이제 IT 전지도 있고요. 전동공구 쪽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사실은 자동차 쪽에 소형전지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정말 많이 훼손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ESS 쪽 같은 경우는 물량들이 좋아지면서 실적 좋아졌지만은 결국 AMPC 제외하고는 LG에너지솔루션도 굉장히 부진한 실적이었다는 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도 결국 리튬 가격에 대한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점차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AMPC의 효과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 요인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역시 실적의 회복 속도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똑같이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 많이 빠지고 LG에너지솔루션은 덜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라고 한다면은, LG엔솔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고요.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린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번 어닝 시즌은 결국은 실적 발표 전에 주가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LG 엔솔, 삼성전자에 대한 각 전략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반가운 것은 낙폭 과대 종목들이 그래도 한 번씩 보유자들의 숨통을 터준다라는 건데, 어제는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를 줬습니다. 비전 프로, 결국 애플 파워인데요. 애플이 무언가 하드웨어 기기를 내놓으면 거기에 채워지는 소프트웨어나 이쪽에서 좀 뒤따라 가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어제 일부 종목들을 엄청난 급등으로 이끌었단 말이죠. 네. 보통은 하드웨어가 성공하고 소프트웨어가 뒤따라가는데, 아직 하드웨어가 출시도 안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게 애플파워긴 하지만 이게 연속성을 띨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비전 프로, 즉 이제
XR 기기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새로운 혁신이 아니다라는 네. 거죠. 예전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스마트폰 기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XR 기기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오큘러스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시장에서 움직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기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즉 소비자들이 이 기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최근 AI 관련주들도 동일한 궤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GPT 스토어 얘기가 나오자마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결국은 조금은 낯설 수 있는 GPT, AI라는 것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스토어에 대한 발달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네.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비전 프로의 흐름은 성공을 하냐 못하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2월 2일 날 출시기 때문에, 그리고 460만 원이라는 가격의 저항대를 고려해 봤을 때 이게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소프트웨어 테마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네. 다만 이제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신경 쓰시면서 아까 브리핑 나왔던 종목군들 위주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줄여주세요. 어떤 종목이요? 네, 사실은 저는 제일 많이 올라왔지만 4x4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고해상도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결국은 XR 기기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추천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4x4가 좋아 보이긴 하나 단기 급등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대응하기는 조금 걱정스럽다라고 말씀 주셨고, 뒤에 두 종목도 일단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차장님의 픽 가겠습니다. 앞에 막 나눠봤던 성장주 이야기 이런 것과는 조금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요? 네, 사실은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어떠한 기업이든 많이 빠지면은, 그리고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마련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하락 요인은 아무래도 4분기까지 기대했었던 수주 요인 자체가 제거되면서 작년도의 부진한 수주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제 작년도에 수주를 못했었던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의 프로젝트는 결국 상반기에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쪽뿐만이 아니라 뭐 블루암모니아라든지 아니면 수소라든지 이러한 친환경 쪽의 플랜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 쪽에 또 업력을 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잘 쌓아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지금 건설주들 실적 우려가 굉장히 커진 상황 속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소폭 감익이 예상되지만은 그래도 2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어지면서 건설업종 내에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단기 주가의 하락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5,000원대입니다.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예, 목표 주가를 많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목표 주가 3만 원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3,5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 연초 차장님의 유망주들 수익이 좋습니다. 차장님의 애칭이 도토리 차장님, 헤어스타일이 좀 도토리 같으셔서 도토리 차장님인데, HLB, 아프리카TV, 가온칩스, BCNC, 저 중에서 이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단기적으로 좀 수급 이벤트 그리고 물량의 부담감이 느껴지는 기업은 HLB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세게 올라오는 기업은 아닌데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기업 같은 경우는 비중 축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김민재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